상가나 사무실 계약할 때에는 보증금. 여러분은 혹시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시나요? 전세 사기, 역전세난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 때문에 요즘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비단 주택뿐만이 아닙니다. 상가나 사무실 보증금도 안전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기 없이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건 바로 예금질권인데요. 이게 뭔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거품 없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질권이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시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질권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질권이라 함은 말 그대로 담보를 잡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혹시 못 받을까봐 친구의 비싼 반지를 맡아두었고요. 그 반지가 바로 담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맡아둘 권리가 바로 질권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친구가 약속대로 돈을 안 갚아서 A라는 사람이 그 반지를 팔아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질권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근저당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죠.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거고요. 질권은 이렇게 물건을 담보로 잡는 걸 동산질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룰 예금질권은 조금 다른 형태죠. 그러면 이제 예금질권으로 넘어오겠는데요. 예금질권은 은행 예금이나 적금, 즉 돈을 담보로 잡는 질권입니다. 그러면 이걸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어떻게 적용하냐? 핵심은 이거죠.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주죠?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건물주 계좌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건물주 명의의 별도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그 예금에 임차인의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내 보증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건물주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도록 은행에 잠시 묶어두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주 마음대로 못쓰게 임차인인 내가 담보로 잡아두는 거죠. 혹시나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오면 임차인은 은행에 설정된 예금 질권을 통해서 그 예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건물주가 갑자기 재정난에 빠져도 임차인의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질권과 전세권 설정은 뭐가 다르죠?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세권과 예금질권은 보증금 보호라는 목적은 같지만 활용법과 장단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전세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등기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본인 건물의 등기상 전세권 표시가 되니까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소를 통해 정식으로 등기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내 권리가 인정되는 거고, 이 과정 자체가 꽤 번거롭고 비용도 들고 하니까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금질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복잡한 등기 절차 없이 은행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단하게 계약만 체결하면 질권이 바로 설정되고요. 별도의 등기소 방문이나 추가 비용도 없이 은행에서 단순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모두 절약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제 예금질권은 부동산에 얽힌 복잡한 근저당이나 타 담보권과 상관없이 임차인 보증금이 은행 예금이라는 확실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즉, 건물의 담보가 여러 개 잡혀 있더라도 내 보증금만큼은 건물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안전하게 락을 거는 효과입니다. 다만 예금질권도 절대적인 100% 무위험 보장은 아닙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임대인의 재산 전체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압류가 예금까지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통상적인 경매 절차에서는 예금질권이 설정된 예금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 예금질권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당연히 가장 먼저 할 일은 임대인과 예금질권 설정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얼마를 임대인 누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예치한다, 해당 예금의 임차인 누구 명의의 질권을 설정한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은행을 방문하셔서 임대인 명의로 질권이 설정된 별도의 예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설정 계약서를 쓰셔야 하고요. 예금질권 설정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하고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은행은 예금 인출이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상으로 락을 걸어 놓게 되죠. 그런데 4번이 중요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질권 설정에 대한 통지, 승낙서를 받아두는 것이 이제 안전한데요. 이 서류는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 시 예금 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지점마다 다르지만 이 승낙서를 신청자가 따로 요청해야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승낙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계약 만료 시에 임차인은 은행을 통해 질권 해지를 요청합니다. 그럼 이 예금 질권은 어떤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할까요? 제가 꿀팁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물 등기부등본에 복잡한 근저당이나 여러 채권이 얽혀 있어서 전세권 설정으로만 찜찜할 때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권과 예금질권을 동시에 설정해도 가능합니다. 예금질권은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증금 보호수단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계약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리얼티 서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해줄 진짜 실전 부동산 꿀팁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